있고 허리 요추 이제 뭐 S라인 접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거 한번 조절하시고요. 왼쪽에서 사이드 미러 이렇게 조절하시고, 오른쪽에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트하고 1번 누르면은 그거대로 저장이 돼요. 네네. 이것도 터치식이에요.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 R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D예요. 그런데 이게 그 팰리세이드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내리막길에서 시동 꺼지고 네, 이거? 봤어요. 그거는 이제 현대 거는 버튼이다 보니까 또 안 보고 누르기가 힘든데, 얘는 일단 한번 잡으면 나중에 왼쪽은 R, 오른쪽은 D니까 그거 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브레이크 밟고 그 D 들어갔는지 꼭 계기판을 항상 요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악셀 밟으면 풀리면서 나가고요, 아니면 미리 푸시려면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누르면은 또 풀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시고, 오토홀드 기능도 혹시 어떻게 아실까요? 오토홀드는 눌러 놓으시면은 오토홀드가 녹색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요. 발 떼보세요. 안 가요. 그러다가 악셀 밟으면 부드럽게 풀리면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교차로에서 정차할 때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당겨 놓잖아요, 중립에. 아니면 파킹 놓거나, 그거를 이 버튼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엉덩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이걸로 한 번에 다 가능해요. 어떤 걸로 뭐 하실 거 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데 있고, 일반 공유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공기 정화해 주는 게 또 필터가 들어간 거예요. 필터가.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시그니처 등급인 건가요? 네. 점유기어도 조용하죠 지금. 근데 좀 순간적으로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그 엔진 그 특유의 그 터보의 그 모으는 약간 그런 소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있으실 거예요, 2.0에 비해서는. 네, 여기에서 우회전해 주시면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눈높이에 잘 맞나요? 앞에 네. 뚝뚝에 나오는 거? 네. 이거는 거의 운전자 쪽에서만 보이시니까. 네. 거기에서 표시되는 게 이제 양쪽에 후측방 경고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에 빨간불 들어오는 게 저기 택시 있는 쪽으로 좌회전이거든요. 택시 가고 나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게 오토로 이거를 맞춰 놓으시면은 뭐 지금 뭐 갑자기 27도 이렇게 뜨겁게 하려 그러면은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네. 그 온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소음이 싫다 이러면은 오토에서도 바람 세기를 또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높은 온도로 해놔도 뜨거운 바람이 천천히 해서 점점 그 27도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급하게 해가지고 막 소음 일으켜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표에도 또 잘 안 나와 있는 게, 이게 고객님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레인 센서 오토, 이거 빗물 와이퍼 있잖아요,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토로 하는 게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토홀드 한번 지금 써보시겠어요? 달릴 때는 흰색으로 떠요, 이렇게. 네. 저희 우회전이에요, 사실. 좌회전.
이제 완전히 좀 브레이크를 조금만 세게 밟아주시면은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발 떼보세요. 안 가다가 악셀만 밟으면 이제 부드럽게 풀리면서 나갈 거예요. 시작하면은 이렇게 라인 따라. 한 뭐 7, 8년 전에는 사제네비라고 하죠. 뭐 아이나비라든가 파인 드라이브 이런 거를 매립을 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걸로 바뀌었어요. LG전자에서 이 디스플레이랑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터치랑 이런 거 해보시면은 다른 속도 한번 이렇게 감각, 터치 감이라든가 그래서 그리고 대박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하면은 목적지 설정하면은 나중에 100% 바로 잡아서 이렇게 바로 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랩이 나오죠. 네. 말도 안 돼. 여기서까지 네. 하면 세 군데서 볼 수도 있어요. 지도를 세 군데서 다 보실 수도 있고. 보여? 앞에 뒤에서? 아니야 여기서 안 보여.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 4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나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안내중지 아. 혹시 풀어놓을게요. 헷갈리실 수도 네.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안내중지가 여기 있는 게 또 당연하게 또 보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은. 근데 옛날에는 세든 아, 눌러서 안내중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간편하게 바뀌어요. 지금도 다 기능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내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2D로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골목골목 아, 들어가기 볼 때라든가 이런 거. 일반 통행길 뭐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이 공조장치를 끄고 켜는 게 반대쪽으로 나한테 멀어지면 그냥 꺼져요. 그리고 내 쪽으로 해놓으면 열리고 통통으로. 자 이제 이게 이런 네. 기능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는 또 차이가 이게 또 크잖아요. 네. 요새 국산차들 특히 기아차들이 젊은 고객님들한테 디자인 면이나 이런 데서 또 되게 그래서 네. 스팅어를 생각했었거든요. 네. 스팅어도 이제 조만간 또 디자인 바뀔 예정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라 많이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기존에 워낙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 안에 기능들은 거의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아마 이걸 따라가나요? 예 이 그러겠죠. 정도? 차값이 있고 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거예요. 4 시리즈도 자율주행 이런 거 혹시 써보셨나요? 다 써봤는데 네. 조금씩 떨어져요. 워낙 그게 네. 완전 풀체인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기본만 달려 있는. 도봉로로 이렇게 그냥 쭉 가실 거니까 가시면서 이제 여기 차선 모양이 있는데 요게 이제 60km 넘어간 상태에서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은 졸음운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삐삐삐 경고음이 울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또 이게 불편하셔서 끄고 다니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뒷차가 몇 킬로 있을 때 여기 빨간색 표시가 나는 거예요? 뒷차요? 네. 뒷차 앞차. 빨간색 아니, 표시가 어떤 게 뒤에 나요? 차가 있을 때 네. 뒤에 차가 있다는 표시가 뜨던데? 이거 사이드 미러에 아. 아니요, 저 유리판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여기에 사이드 뜨는 게 여기에 같이 뜨는 거예요. 아. 그 뒤에 차가 있어서 뜨는 게 아니라 양쪽 옆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택시가 아까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뜨는데 그 거리는 그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좀 멀리 그냥 뭐 미터로는 안 나와 있는데 멀리 뭐 좀 짧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짧게 해놓은 게 한 3m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막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막 시끄러우니까 저는 최대한 차 가까이 붙었을 때만 빨간불 들어오게 해놓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전자분이 초보시면은 좀 멀리 해놓고 좀 운전을 잘 크루즈 컨트롤을 안 써도 다음 이제 신호 출발할 때는 제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써드릴 건데 앞차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까지 밟으니까
브레이크 따로 안 밟으셔도 되는데 항상 이제 테스트 하는 거니까 브레이크에다 발은 올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위급 상황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스포츠. 커스텀은 내가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핸들은 스포츠 모드로 좀 딱딱하게 단단하게 할지, 파워트레인 이런 거, 엔진 성능 스포츠 모드로 할지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커스텀은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다 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 기능을? 그게 요즘 면허를 따서 이 차를 요즘 차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쓸 것 같아. 근데 옛날에 딴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불편한 거지. 이런 최첨단 기능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오토홀드시가 아마 발 놓고 있어도 좀 편하실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가 가주시면 되고. 이게 오토홀드도 여태까지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냥 시동 꺼지고 브레이크 떼면 시동 걸리고 이거였는데 아, 이건 그거는 이제 아이들 스타빙고라고 여기 따로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탔는데 이제 더 들어가니까 이게 오토홀드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교차로에서 좀 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발 띄고 있으실 수 있는 거,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고, 크루즈를 누르고 세트를 하면 돼 있네요. 지금 앞차랑 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2km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1씩 올라가고 1초 이상 누르면 10단위로 올라가요. 제가 50에 맞춰 놔볼게요. 지금 어차피 여기 50이니까 브레이크에만 신경 쓰면서 가주시고요. 앞차 있으면 자동으로 서거든요, 멈추니까. 그리고 핸들이 녹색되면 핸들 살짝 뭉쳐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나 이렇게 진짜 차가 혼자 가는 거 처음 타봐. 핸들도 알아서 네, 녹색으로 잡힐 때는. 근데 이제 해봐요? 보통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하다가 좀 도로 넓은 데서 또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데서 좀 유행할 수가 있는 게 차선을 이렇게 밟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크루즈가 풀렸잖아요. 다시 한번 세트 누르면 걸려요. 30에. 이제 브레이크 긴장만 하세요. 밟지 마세요. 네. 안 밟고 계시죠? 네네. 자동으로 서요, 어차피. 아, 근데 앞차가 3초 동안 정차를 하면은 크루즈가 잠깐 풀리고요. 3초 이내에 지금 얘가 신호밖에서 출발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완전히 정차까지 해줘요. 나 무서워서 발가락 막 이렇게 힘들어가.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 스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악셀 페달만 살짝 밟아주면은 원래 속도 31km로 맞춰진 대로 나가는 거예요. 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셀을 꽉 밟으신 다음에 만약에 50으로 한 번에 맞춘 다음에 다시 세트를 방향 내려주시면은 그 상태로 걸려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풀리는 건 강제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지금처럼 그때만 풀리고 다른 때는 다 안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차가 혼자 운전하는 거는 너무 어색해. 너무 신기하다. 이제 여기 방학동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오른쪽 차선으로 붙으셨다가 우회전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비는 찍어 놓을게요. 보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이라고,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내비대로 가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차 이제 GPS가 여기 핸드폰 여기에 심어져 있는데 내 차 위치 찾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km 이내에서는 내 차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어플로 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 들어가시면 되고. 넓은 데 주차했을 땐 되게 편하겠다.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때는 좀 불편해서 안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악셀을 밟아야 그 차가 나가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좀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약 700m 앞
그래서 이제 유보 기능이 뭐 내 차 위치 찾기가 있고, 그리고 원래 아까는 핸드폰으로 그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 키로 거는 거는 그 뾱뾱이 되는 선 안에서만 돼요. 짧잖아요, 거리가. 근데 유보 시동 거는 경우에는 통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여기 천천히 가주셔야 돼요. 네, 거리가 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동을 뭐 이렇게 10분간 걸어놓고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해놓거나 겨울에는 히터로 따뜻하게 해놓고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럴 정도로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119에서 출동을 해요.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나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빨리 더 구조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보 기능 중에서. 기능이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이 유보 기능이 콜센터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해드리니까 나갈 때 알겠다. 좀 더 치고 나가죠. 네. 이게 RPM 세팅법이 바뀌어가지고 RPM이 잘 안 떨어뜨려요. 그냥 기본적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아, 이게 스피커로 들리는 네, 어느 정도 사운드 엔진음이랑 이런 빼주는 게. 거예요. 예. 스팅어도 그게 있어요. 액티비티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스팅어도 그 옵션을 넣어야지만 그 이런 배기 사운드가 좀 좋게 들리거든요. 그거 안 넣으면 좀 밋밋한 감도 있긴 있어요.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발 밑에가 웅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기본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대로 하시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 기본으로 해드려볼게요. 네. 또 정수성도 중요한 거니까. 아이고, 이거. 가도 되나요? 예. 그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달리는 중에도 바꿔도 돼요. 그리고 이 오토홀드 기능은 아까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조수석에서 제가 뭐 만지다가 뭐 오토홀드를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풀려요. 이 오토홀드는 언제 풀리냐면 지금처럼 그냥 아예 편하게 달리고 있을 때 풀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있을 때는 이 오토홀드가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한 6년,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처음 본 고객님인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내려갈 때 시동 꺼진 것처럼. 네. 어떤 고객님이 오토홀드를 너무 편하게 잘 이용을 하셨어요. 2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려고 막 주유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어차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토홀드로 해놓은 상태가 정차되어 있는 거니까 발을 띄고 있어도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아, 차가 나갔구나. 앞으로 나가요, 천천히. 그래서 고객님 이거 불량이다 차가,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시자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설명서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오토홀드로 해놓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풀으면은 여기 처음에 뭐라고 띠딩하면서 계기판에 경고가 떠요. 네. 그 다음에 차 문을 살짝 깔깔 열면은 이 오토홀드 기능이 조만간 풀리면서 이렇게 차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고객은 항상 오토홀드 익숙하니까 그냥 바로 타고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차가 나가더라도 좀 나가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요.